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HBM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HBM은 무대가 된 거죠. 인공시장에 아주 큰 무대가 되고 D램은 현금 창출의 캐시카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여러 신문들에서 중국 반도체가 엄청나게 따라온다,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은 결정적으로 EUV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정체기를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한 세 가지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HBM 합니다. HBM4가 얼마고 엔비디아에 몇 개 들어가고 누가 먼저 납품을 했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진짜 돈 되는 거는 HBM이 아니라 D램이거든요. D램 가격이 1달러에서 11달러까지 11배가 올랐습니다. 원가 비중은 10에서 15%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면 지금 원가는 10에서 15%예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이 원가 비중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P4, 평택캠퍼스 P4, P5에서 캐파를 키우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청주 M15, 그 다음에 용인 원산면에 또 그 캐파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창신메르 CXMT는 EUV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런 전쟁을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HBM은 화려하지만 진짜 돈은 D램이란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래서 돈 되는 건 사실상 D램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D램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삼성이 1년에 한 760만 장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좀 유리한 것도 있죠. 그래서 SK는 또 HBM에서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HBM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현금 흐름은 D램이 좌우를 하는 겁니다. AI 때문에 HBM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공급 부족 구간에서는 범용 D램 가격이 더 레버리지가 큽니다. 고정비 산업이라서 ASP 판가라 그러죠. 이거 웨이퍼 한 장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급격히 불어나거든요. 사실은 이제 궁금한 거 이거예요. 26년도 1분기 실적이 4월 한 중순경에 나올 텐데, 항상 매년 1월과 2월은 반도체 비수기인데 올해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DDR4 8기가 고정 가격이 26년 1월에 지난달에 11.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조사 이래 사상 최고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HBM도 중요하지만 회사 전체 실적으로 보면 D램 믹스를 해야죠. HBM하고 D램 믹스를 하고 캐파를 배분하면 수익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HBM의 기술력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HBM은 유지하고 이제 청주 M15X 플러스 용인으로 해서 캐파를 이제 그 스텝을 업하고 있습니다. 당장 청주 M15는 HBM 전용 라인입니다. 핵심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죠. 청주 M15가 HBM 전용 라인으로 구축 중이며 월 8에서 9만 장 웨이퍼 수준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HBM에 들어가는 D램의 수율이 90% 정도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도 청주 M15는 다음 달부터 웨이퍼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수요에 대응을 속도를 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이터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용인 팹이 Y1 팹의 절반이 내년 2월에 가동을 앞두고 있거든요. 2에서부터 4기, 그 다음에 또 1기의 절반인 동편이 올해 8월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보도를 정리를 해보면 용인 팹 1기는 대량 생산기지 월 16에서 20만 장 계획으로 돼 어마한 숫자입니다. 저게 로이터는 용인 1기의 가동 시점을 27년 2월로 3개월을 앞당겨도 로이터 얘기를 안 들어도 우리나라 보도들도 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그림은 현재는 2000의 M16, 그 다음에 M14, 그 다음에 증가하는 청주 M15X, 그 다음에 게임 체인저는 어느냐? 용인. 밑에 보면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오늘 어떤 신문사에 나온 사진인데 아주 동틀 무렵에 환하게 불 켜진 용인 원삼 Y1 팹입니다. 여기 절반이 지금 되어 있고 이 앞에는 지금 사무동 등 지원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제가 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에서 원시 D램을 HBM용으로 크게 늘리고
P5는 28년 임시 사용 승인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기사화하지는 않았지만은 P6에 대한 일정도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취재해서 취재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아마 설 연휴에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평택 캠퍼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설 연휴 중에는 분명히 뭐 이렇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평택 캠퍼스 P4의 HBM 핵심 대응이란이죠. 평택 캠퍼스의 P4는 페이지 1하고 페이지 3는 지금 가동 중이고 동쪽에 있는 페이지 4하고 페이지 2가 올해 내부 마감 공사를 끝내고 페이지 4는 올해 안에 이제 가동 준비에 들어가고 페이지 2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가동이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팹입니다. 한국경제 모든 그 신문의 보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평택 P4에서 내년 1분기까지 월 10에서 12만 장. 대단한 양입니다. 이런 양의 원시 D램을 구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시 D램은 HBM4의 주 재료입니다. 그리고 HBM4E, 어쩌면 HBM5까지도 원시 D램을 쓸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평택에 파이롯 라인이 있는데 1C 다음 CD, 1D D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1E도 하고 있는데 1D가 잘 만들어지면 1E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은 HBM4는 11.7GBps 최대 13GBps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래서 출하를 했죠. 이 출하 양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하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이터는 이를 인용해서 AI용 HBM 경쟁에서 따라잡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기하고 이제 그 대형으로 보면 P5는 28년 양산 목표. 자, 여기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P5가 28년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8년 되면 P5가 제가 좀 전에도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팹하고 복감독 쪽에 칼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아마 상반기 정도 되면 껍데기는 어지간히 될 겁니다. 그럼 양산은 어디냐? 페이지 1이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의 P5는 28년 가동이 돼 페이지 1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 P5가 완공이 된다면 국내 메모리 생산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마한 이렇게 그 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26년, 27년에 P4에서 HBM4 원시를 깔아놓고 27년이 지나서 28년에는 P5에서 진짜 체급을 키우는 거죠. 완전히 반도체 헤비급으로 체급을 키워서 그런 스토리가 다 짜져 있는 겁니다. 참 요 사진도 아마 역사적인 사업이죠. 사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가 다른 데서 제한방송에도 말씀을 했지만 삼성이 HBM4를 개발을 하면서 피드백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돼. 그 다음에 그 수준을 넘어서 이거 HBM4가 예술이야. 쟤네들 챔피언급이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도 잘 되고 그래서 삼성과 엔비디아가 서로 굿 파트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한 취재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BM4, HBM4E, HBM5, 6, 7까지도 결국 삼성이 다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회사라는 거,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 이걸 참 자랑스럽습니다. 중국 반도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죠. 캐파는 컸지만 정체가 됩니다. 수율과 장비 제재 EUV가 포화돼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중국 반도체가 무시하게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캐파는 커졌어요. 엄청나게 여기 보면 옴디아의 인용을 본다면 창신 메모리의 월 웨이퍼가 24만 장 수준. 그러니까 우리 평택 캠퍼스 P4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었다고 해서 저게 다 양품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해서 생산 능력이
1년에 760만 장, SK 하이닉스가 597만 장, 마이크론이 360만 장.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삼성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창신 메모리는 이 웨이퍼가 이제 굉장히 한 2배 수준으로 하면서 약 24만 장, 월 24만 장이니까 연으로 하면은 거의 300만 장 가까이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수율이 어떠냐요? 수율. 그래서 이 창신 메모리가 이 지금 생산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장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고 증설을 해야 되는데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장비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창신 메모리 CXMT는 1A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했어요. 1X라든가 1Z라든가 거기 뭐 4나노 16나노 이 정도에서 지금 D램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 지금 HBM3나 이런 걸 생산하려면 1A로 가야 되는데 1A까지는 뭐 이게 EUV가 없이 어떻게 만든다 치더라도 1B로 간다면 반드시 EUV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그 수출을 딱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D램 장비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지금 창신 메모리가 정체가 된 거예요. 아마 시간이 가면 이 장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창신 메모리의 그런 것들은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수율이 격차가 심하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4를 만드는 D램의 수율이 한 90%, 삼성은 한 7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비 용량 대비 실출하, 이게 수율이 덜 나오는 구조죠. 캐파 숫자만큼 위협이 바로 현실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1, 2년에 중국이 가격 붕괴로 글로벌 D램 업황을 망가뜨릴 확률이 낮아질, 지금 뭐 그냥 삼성을 따라온다, SK를 따라온다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공급이 타이트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자, 차용호 LS 증권의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CXMT의 생산 능력 확대가 제한이 되고 있다. 중국도 이를 인지해서 제3기 투자 기금이 반도체 장비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공룡벌인 거예요. 내년 중국이 장비 내재화에 성공한다면 27년부터 CXMT의 상하이 신구 공장을 비롯해 증설이 재개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장비를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만들 수가 있냐. 지금처럼 이렇게 도쿄 일렉트로닉이라든가 어플라이드 모트리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만든 그다음에 네덜란드 ASML이 만든 이런 장비를 중국이 그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XMT가 생산한 D램의 수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거는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을 이해 못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신 메모리가 웨이퍼를 20만 장 얼마를 집어넣었다 해도 수율이 개떡 같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낮은 수율로 설비 용량과 생산량 사이에 괴리가 상당히 발생하는 거죠. 수치상 웨이퍼의 생산 능력은 높지만 제품 불량 문제로 해서 실질적인 출하량 점유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 줄 요약을 하죠. 투자자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에서 원시 D램을 캐파를 높여서 HBM의 재진입에 성공했고 D램 레버리지를 동시에 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가 당장 캐파가 증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인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래서 HBM 주도권을 방어하면서 전체 D램 캐파도 중장기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죠. 창신 메모리 당분간 장비라든가 수율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발 쇼크보다는 AI발 공급 부족이 메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제 유튜브를 보고 삼성 편을 들고 SK
편을 두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SK나 삼성이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잘 되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세계 반도체, AI 반도체를 씹어먹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 또 이게 그냥 돈이 된다고 엉뚱한 회사가 그냥 반도체 산업에 지금 그 얘기도 있죠. 뭐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한다 그러는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세계적인 기업이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뭐 그것도 제가 한번 주제를 다루고 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독 달팽이는 이 설 연휴에도 반도체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